예,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과 주완준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3 응용어법 문제와 고2 응용어법 문제입니다. 자, 두 문제 모두 (1등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번을 보시면요. 22년 3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지 문제로 나왔던 문제고요. 글 자체가 지금 엄청 어렵진 않기 때문에 앞에부터 차근차근 해석해 나가고 중간에 있는 예시는 생략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Just imagine that we have invented special glasses that give us the power to see the other's world the way that other organisms perceive it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상상해 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현재 특별한 안경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안경이 어떤 안경이냐면요. 다른 유기체들이 그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그 냄새가 있는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안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되게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다른 생명체가 볼 수 있듯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주는 글라시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으로 가시면요. Put your pairs on and walk outside for just a moment. 뭐 두 번째 문장 간단합니다. 그 안경을 쓰고 밖에 나가서 걸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넘어가시면 안경을 쓰고 봤더니 그 bright sunlight, 되게 밝은 불빛이 우리의 눈을 비추면서 우리는 지금 마주하게 될 건데 어떤 세계를 지금 마주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 그런 거랑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간의 문장들은 위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거든요. 자, 여기는 생략하고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If we could have translated these signals into language.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신호들, 앞에 가득 차 있는 자연에서의 이 화학적인 신호들을 우리의 언어로 지금 바꿀 수가 있다면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구문과 문장과 그리고 언급들 그리고 노래들 마지막으로는 메시지들을 지금 볼 수가 있답니다. Waiting to be intercepted. 가로채지는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주제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의 주제는 세상은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 화학적 신호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보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체크 포인트 1번에서는 Put your pairs on and walk outside for just a moment 이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약간 지금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pair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애초에 지금 여기에서 pairs가 받고 있는 거는 앞에 있는 glasses, 안경을 받고 있는 거죠. 안경은 원래 R이 두 R이기 때문에 보통은 복수로서 glasses라고 씁니다. 하지만 얘를 페어로 받았을 때는 페어 자체가 양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가 아니라 지금 단수로 고쳐서 페어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체크 포인트 2번입니다. 체크 포인트 2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신호들을 언어로서 번역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라고 돼 있으면서 과거의 내용보다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현재 사실의 가정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가정법 과거로 바꾸어서 자, 여기
could have translated. 이쪽 부분을 could translate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어과 선생님들 그 의견 있으시면 한 번씩 듣겠습니다. 예, 없으면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능률 교과서에 나오는 이과에서의 그 내용들이고요. 주제가 지금 되게 앞에부터 주르륵 이어지고 있는 약간 내러티브한 글이기 때문에 자, 앞에부터 쭉 해석해 나가면서 간단하게 주제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1955년 12월 1일에 몽고메리라고 하는 미국의 도시에서 블랙 워먼, 흑인 여성, 이름이 로자 파크라고 되어 있는 그 여성이 got on a bus, 버스에 탔다고 합니다. 이쪽 부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요. 그 뒤에 지금 시대상이 나오거든요. 자, at that time in Montgomery. 몽고메리에서 그 당시에는 버스들이 지금 were divided. 나뉘어져 있었는데 by two zones.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black people. 흑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and the other four white people. 나머지는 지금 백인을 위한 장소였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굉장히 컸다. 인종차별이 있었다 정도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에서는 많이 중요한 부분이 없이 단순히 그녀가 지금 블랙존에 앉아 있었고 근데 이 블랙존에서의 모든 자리가 다 차다 보니까 이 버스 드라이버가 이 로자 파크라고 하는 이제 흑인한테 명령합니다. 그래서 명령해서 자리를 백인한테 양보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 뒤에 있는 부분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보시면 로자 파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shy, 굉장히 수줍어하고 마일드 매너드니까 온화한 지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introvert. 우리 이제 그 요즘에 MBTI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내향적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을 보시면 she avoided. 그녀는 피했는데 좀 해석하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바로 나옵니다. standing up in public 이라고 하면 대중 앞에서 일어서는 것을 피했고 그리고 혹은 drawing attention to herself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녀 자신한테 관심을 끄는 것을 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introvert였다, 내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however 그 뒤에 보시면 그녀는 had the courage, 용기를 갖고 있었는데 어떤 용기냐? to resist injustice,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so she answered calmly.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with a single word, 하나의 단어로 싫다고 노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뒤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 로자 파크의 되게 용기 있는 그러한 행동 때문에 그 나머지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impressed, 되게 많이 인상을 받아서 시민 운동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제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인종차별의 조용한 용기로 맞서 시민운동으로 이끈 위대한 내향적 인물 로자 파크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예, 로자 파크, 예. 에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3번, 4번도 체크 포인트 보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바이드 뒤에 보시면 by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 전치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뭘 써도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긴 하는데, 자, 이때 여기 있는 3번의 by는 약간 방법 혹은 agent라고 해서
행위자를 나타낼 때 보통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행위자로서 to 존을 나타낸다면 두 개의 존이 앞에 있는 버스를 나눠버린다 라고 하는 약간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이때 by를 into로 바꾸면서 버스가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라고 하는 결과적인 용법의 into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해석을 해도 이 public 앞에서 standing up, 일어서는 것을 피했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 up을 out으로 바꾸어서 standing out, 눈에 띄는 것을 피했다 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기 때문에 자, 이때 여기 있는 자, 전치사의 up은 out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이견 있으실까요? 자, 없으면 넘어가서 3문 잡고 문제 푸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자주 나온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수일치 문제들은 굉장히 흔하지만 이렇게 지금 복수를 가지고 단수처럼 생긴 이 명사의 수일치 시키는 건 되게 흔치 않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glasses 같은 경우에는 복수로 쓰이지만 애초에 지금 거기에서 복수의 뜻을 갖고 있는 pairs를 페어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pairs를 페어로 고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가정하고 있는 가정법 과거 문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could have translated 이쪽 부분을 과거 동사인 could translate 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를 지금 방법보다 혹은 에이전트 행위자보다는 결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때 여기 있는 by를 into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그 맥락에 맞는 의미의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일어서다라고 하는 standing up 이라고 하는 부분을 눈에 띄다 라고 하는 stand out 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standing out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출제열과 난이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번의 출제열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그러니까 명사의 수일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5분의 4.5로 잡았고요. 자, 근데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앞에 있는 glasses와 그 pairs의 그 부분을 양쪽이라고 해서 단수로 잡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 역시 5분의 4.5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고요. 뭐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능에서는 거의 출제가 요즘에는 안 되고 있지만 내신에서는 중등부부터 고등부까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출제율은 5분의 4 정도로 잡고 난이도는 엄청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5분의 3 정도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전치사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사실 2012년 이후로는 거의 수능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심지어 오늘 시험을 보고 온 강서구 지금 문제에서도 전치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신으로 따지자면 출제율이 꽤나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3.5 정도. 그리고 그 난이도 자체는 이 지문을 많이 보았다면 엄청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5분의 3 정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스탠딩 업을 스탠딩 아웃으로 고치는 의미상의 문제. 이렇게 전치사를 가지고 지금 의미를 바꾸는 문제들은 내신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3.5 정도, 그리고 난이도는 5분의 3 정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